야, 이거 뉴스 봤어? 홍콩에서 요즘 젊은 애들이 중국어는 안 쓰고 한국어를 쓴대. 서울의 한 노포 술집에서 낮술 한 잔 기울이던 김노인 68은 옆자리에서 들려온 말에 술잔을 멈췄다.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옆자리 아저씨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말하는 걸 보고는 그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여기 봐, 홍콩 현지 방송 인터뷰인데 대학생이 중국말 질문엔 답도 안 해. 한국어로만 말하고 있어. 이게 무슨 세상이야? 김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중국이 홍콩을 그렇게까지 통제하더니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건가?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그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다. 검색창에 홍콩 한국어 사용이라고 치자 수십 개의 뉴스와 영상이 쏟아졌다. 홍콩의 한 인기 유튜브 채널은 이미 구독자 100만을 넘겼고 영상 대부분이 유창한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광둥어는 이제 촌스럽다. 중국어는 감정 표현이 안 된다. 한국어가 더 섬세하고 부드럽다는 반응이 가득했다. 더 놀라운 것은 홍콩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새로운 교양 언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다. 정규 수업 이후 자발적으로 모여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하고 방탄소년단 가사를 받아 적는 동아리 활동도 성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고등학교는 제2외국어로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정식 채택했다는 뉴스까지 등장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한류 때문이라 보기엔 너무 빠르고 깊은 변화였다. 김노인의 머릿속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럼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 건가? 저게 가능하다고? 그는 곧 알게 되었다.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격분한 상태였다. 2024년 말 홍콩 교육청이 모종의 발표를 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외국어 학습은 탄압하지 않는다. 겉으론 자유를 보장하는 듯했지만 그 뒤엔 중국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북경에선 문화적 반란이라며 이 사태를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국영 매체에선 한국어는 제국주의적 언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까지 내보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홍콩 청년들의 열정은 더욱 커졌다. 마치 자유를 찾아가는 상징처럼 그들은 한국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홍콩의 중심지 침사추이의 한 거리에서는 이런 벽보가 나붙었다. 중국어는 억압이다. 한국어는 자유다. 그 문장을 본 김노인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 뭔가 일이 크게 터지겠는데. 그날 이후 김노인은 틈날 때마다 뉴스를 뒤졌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뭔가 역사적 변곡점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베이징에서 유학했던 시절, 천안문 사태 이후의 공포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홍콩이 반환된 1997년, 그는 속으로 걱정했었다. 이제 홍콩도 중국의 먹잇감이 되는구나.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절반만 맞았다. 홍콩은 먹혔다. 그러나 소화되지 못하고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홍콩의 한국어 문화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홍콩 시민들의 언어 선택은 자유권에 속한다며 중국의 항의를 정중히 무시했다. 국내 언론은 갑론을박으로 들끓었지만 의외로 일반 국민들은 응원 분위기였다.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예전엔 일본어 강제로 배웠다. 홍콩 청년들, 진짜 멋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김노인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자는 지금 한국 외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다. 지훈아, 혹시 요즘 홍콩 이야기 들었냐? 할아버지도 아세요? 저희 과에선 그거 엄청 큰 이슈예요. 한국어 전공으로 바꾸겠다는 애들도 있고요. 진짜냐? 세상 참 알 수가 없구나.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노인의 머릿속엔 수십 년 전 자신이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언어는 힘이다. 언어는 무기다. 그 문장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중국 유학 당시 그에게 조용히 광둥어로 속삭이던 홍콩 출신 친구였다. 중국어만 배우면 안 돼. 언젠간 우리도 말할 자유를 되찾을 거야. 그 친구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오르자 김노인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친구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연락이 끊겼다. 아직 살아있을까? 지금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그 친구도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침 신문을 펼쳤다.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홍콩의 새로운 언어혁명, 한국어가 자유의 상징으로 떠오르다. 김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네. 홍콩 신계 지역에 사는 대학생 라이언 청이십이은 어릴 때부터 늘 자유란 단어에 목말라 있었다. 어릴 적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랐고 자라면서 점점 깨달아갔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경찰에 불려가는 친구, SNS에 정치적 게시글을 올렸다고 퇴학당한 선배, 그리고 매주 사라지는 익숙한 유튜브 채널들. 그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며 사는 삶에 질려버렸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게 한국이야? 그저 흥미로 보기 시작한 드라마는 곧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조선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장면들. 그는 화면 속 주인공들의 대사 하나하나를 적어가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로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유튜브에서 VLIV를 보며 아이돌들의 말투를 익혔다.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배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과 뉘앙스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이후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2024년 3월 라이언은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예상 외로 쉽게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9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며 그의 자유언어 유학이 시작되었다. 처음 발을 디딘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빠르고 정확한 입국 심사,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는 직원, 곳곳에 붙어있는 다국어 안내판. 이게 진짜 공항이야?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공항에서 바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랐다. 차 안엔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 터졌고 노약자 좌석에 앉은 젊은이가 일어나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지하철역 안내방송엔 그의 고향 언어인 영어와 광둥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은 외국어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며칠 후 그는 학교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 됐다. 모두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그가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진짜 잘하시네요. 라며 격려해 주었다. 그 따뜻한 배려에 라이언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다. 사실 홍콩에서는 중국어를 안 쓰고 한국어를 쓴다고 혼나는 분위기예요. 여기선 내가 뭘 말해도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여긴 누구든 자기 말로 말할 수 있는 나라야. 그게 진짜 한국이에요. 그 말은 라이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 나라에서라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서울에서의 첫 몇 주는 라이언에게 마치 꿈 같았다. 캠퍼스의 넓은 잔디밭, 한강의 야경, 어디를 가든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사람들.
그는 이제 더 이상 검열 없는 말, 자유로운 표현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일이 행복했다. 하지만 그 환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은 수업을 마친 후 한국인 친구들과 홍대 근처의 유명한 고깃집에 간 날이었다. 식탁에 수북이 놓인 반찬들,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김치의 강한 향에 흥분한 라이언은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광둥식 바비큐가 떠올랐다. 그는 조금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이거 우리 홍콩에서 먹던 거랑 좀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옆자리에서 삼겹살을 굽던 중년 남성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홍콩? 중국 아니야? 여기 와서 한국 음식이 홍콩이랑 비슷하다고? 참나.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라이언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의 공간이 단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여전히 외국인일 뿐인가. 그날 밤 그는 기숙사방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한국도 결국 우리를 편견으로 보는 건가? 그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구 하나가 늦은 밤 카톡을 보냈다. 라이언 미안. 오늘 아저씨 말은 우리 모두가 창피했어. 너한테 잘못한 거야. 나는 그냥 비교한 것뿐이었는데. 알아. 근데 그 아저씨 술 드시고 이상한 말 자주 해. 다음에 우리끼리만 가자.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는 혼자 다녔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한국은 정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일까? 그리고 운명처럼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거리를 걷던 그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줬다. 학생 감기 걸려요. 어디 가요? 라이언은 당황해 괜찮아요라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우산을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다. 한국에 온 손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손님이 제일 귀해요. 그 짧은 말이 라이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 찾아갔다. 처음엔 말을 아끼던 아주머니도 그가 외국 학생이고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고 하자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요즘 홍콩에서도 한국말 많이 배운다며. 너처럼 좋은 청년들 다 환영이야. 한국은 그런 나라야. 그는 그날 그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먹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 나라에도 편견은 있지만 그걸 덮을 만큼 따뜻함이 있잖아. 그날 밤 그는 SNS에 이렇게 적었다. 편견이 없다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한국은 편견을 뛰어넘으려는 마음이 있다. 그게 내가 이곳을 사랑하게 된 이유다. 며칠 후 한국어 수업 시간에 라이언은 교수님의 질문을 받고 잠깐 망설였다. 여러분은 진짜 한국을 어디서 느꼈나요? 누구는 서울 야경, 누구는 치킨과 맥주, 또 어떤 친구는 한국인의 열정이라 답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손을 들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우산을 받았을 때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아무 조건 없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한국이란 나라는 사람의 따뜻함이 중심이구나.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형, 우리도 미안했어. 같이 김밥 먹으러 가자.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웃으며 소맥을 마셨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눈이 번쩍 뜨이고 친구들이 이건 밥도둑이라며 권한 갈치조림에 푹 빠졌다. 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이어졌고 그는 문득 자신이 어느새 이 나라에 깊숙이 녹아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두 번째 위기가 닥쳤다. 홍콩 언론에서 그를 직접 겨냥한 기사 하나가 나간 것이다. 청년 반역자,
한국서 문화동화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그의 SNS 글과 사진들이 도배되었다.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노출되며 조국을 버린 배신자라는 말까지 따라붙었다. 중국 본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에 가서 정체성을 잃은 놈 한국인 행세하지 마라는 악플이 이어졌고 그중 일부는 협박에 가까운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라이언은 곧장 교수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교수님은 놀라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라이언,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학교엔 이미 이런 상황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학교 측은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 요청을 했고 학생처에선 그의 SNS 계정을 보호하고 심리 상담도 연계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익명으로 남겨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나도 너처럼 한국에 와서 자유를 느끼고 있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계속 한국어로 이야기해줘. 그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야. 라이언은 그날 밤 기숙사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 멀리 서울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강의 시간엔 더욱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발표했고 SNS엔 한국어로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글들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당신 덕분에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그는 이제 단지 외국인 학생이 아니었다. 자유와 표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상징이 되었고 그 중심엔 바로 한국어가 있었다. 2025년 3월 서울대학교 대강당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문화 발표회 무대 위에 라이언 청이 섰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단 하나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나는 한국어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천여 명의 관중 앞에서 그는 또렷한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홍콩에서의 억압, 한국어와의 만남, 한국에서 겪었던 환영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따뜻함까지. 이야기가 흐를수록 관중의 숨소리조차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떨어질 때 강당은 긴 박수로 울려 퍼졌다. 이제 저는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언어, 한국어로요. 그의 선언은 다음날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날 라이언의 발표 영상은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회자되었다. 이후 라이언은 한국 내 다문화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고 한국어를 통해 자유를 찾은 외국인들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 다큐엔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홍콩, 미얀마, 이란 출신의 청년들이 등장했다. 라이언은 그들의 인터뷰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어는 이제 단지 한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어는 자유의 언어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엔 68세 김노인도 있었다. 그날도 혼자 노포에서 소주 한잔하며 뉴스를 보던 그는 화면 속 또렷한 한국어로 말하는 라이언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결국 말이 남는 거야. 목숨보다 소중한 게 말이야. 그는 마지막 남은 잔을 천천히 들이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친구 잘 살겠구먼 한국에서. 라이언의 인생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말의 힘을 알고 자유의 가치를 경험한 새로운 시대의 선봉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하던 한국어 속에는 수많은 이들의 꿈과 저항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끝으로 라이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나는 이제 중국어 사용을 강요받던 홍콩 청년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어로 자유를 말하는 세계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질 때 화면 아래 자막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